안녕하세요. 초단편 소설 작가 김동식입니다. 오늘 3강 소설 쓰기의 준비물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한 이유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들어가시기 전에 약간 세팅을 해놓는다. 체계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이제 뭐라도 이제 하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출발점에 서는 게 제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출발점에 선다는 개념으로 이제 3강에서 한번 그 자세를 잡기 위해 함께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글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 조금 김이 셀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말 편안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의무나 책임이나 부담, 잘 쓰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정말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공장 노동자였던 이런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힘, 제가 그 힘을 돌아봤을 때 크게 세 가지의 힘이 저를 작가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첫 번째 힘은 솔직히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시죠? 두 번째 큰 힘이 바로 꾸준함이 있었어요. 꾸준함. 저는 1년 반 동안 300편의 글을 쓸 정도로 진짜 꾸준히 글쓰기를 했거든요. 그 게시판에서. 그 댓글에 중독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꾸준함은 제가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내가 글 쓰는 사람이 된, 작가가 된 그 요소 중에 큰 역할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태도. 이 태도도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작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꾸준함과 태도가 9할 이상의 역할을 했거든요. 댓글이 너무 좋아서 이틀에 한 편, 하루에 한 편 쓴 적 있을 정도로 꾸준히 글쓰기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제가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글쓰기를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제게 정말 온갖 기회와 제안이 쏟아졌거든요. 어느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제안들이 막 쏟아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글쓰기 어플을 운영하시는데 저한테 뭐 월급 주겠대요. 제가 거기서 쓰면.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는 건 뭐 굳이 여러분이 작가가 꿈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작가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 장점, 그리고 또 완성하는 버릇을 들여서 내가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의 길이기 때문에 이 꾸준함, 그리고 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데, 이 꾸준함을 위해서는 마음 편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제가 어떻게 300편의 글을 꾸준히 쓸 수 있었는가? 부담, 의무, 책임 이거 내려놓았다고 했죠. 근데 이 내려놓은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첫 글을 쓸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글을 쓸 때도 작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글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이 글로 뭔가를 해야겠다. 이 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뭐 바꿔줄 것이다.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재미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강연이나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이제 글쓰기가 이제 꿈이신 분,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경직돼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또 공개도 또 되게 두려워하시고 부끄러워서 잘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지도 않으시고 생각은 있으신데, 잘 쓰는 게 의외로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못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안 하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처음부터 나는 못 써야 돼요. 못 써야 내가 즐겁게 할 수. 내가 잘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서 시작한 글쓰기도 결국에는 일이 돼요. 일처럼 느껴지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잘 계속 하려는 마음이 안 들게 되고 싫어져요. 난 분명 좋아서 시작한 건데도 싫어지면은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재밌게 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그러니까 난 못 쓰는 게 당연하니까 못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막 던지면은 되게 편해요. 편하게 쓰면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즐거우니까. 제가 초창기에 그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지적 댓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굉장히 많은 지적 댓글, 여러분이 그 흔히 두려워하실 수 있는 그것, 뭐 물론 그런 지적 댓글 받으면 귀가 좀 빨개지긴 하지만, 근데 그걸 제가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당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 쓴다. 처음 쓰는 걸 못 쓰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지적 댓글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다. 당연한 것에서는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우울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비가 오는 것을 슬퍼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해가 뜨는 걸 슬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선 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 난 이런 정신 승리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 편하게 저는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못 쓴 글이 점점 나아져요. 왜냐하면 계속 하니까. 제가 실제로 체감을 했는데 그리고 항상 체감을 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잘 쓴 한 편의 글보다 내가 정말 즐겁게 못 쓴 쌓여가는 글이 멀리 뒤돌아봤을 땐 지름길입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 올릴 때 그런 댓글들이 달리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돈 받고 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이 사람들 뭐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못 쓰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내가 이거로 뭐 어디 상 탈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공모전 참여할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라는 이런 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고 즐기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꾸준함은 진짜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자, 경험해봤죠? 꾸준함이 왜 이렇게 경쟁력이 좋냐면 지금 시대가 세상 모두가 다 연결된 지금 연결의 시대잖아요. 이 연결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 보여주는 게 사실은 기본값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연결의 시대에서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출하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 이걸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끔 기회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줄까 하고 봤을 때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 눈에 한번 띕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볼까? 이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 사람 줘볼까 하는 시도가 되게 많은 시대거든요. 저도 되게 정말 다양한 기회가 쏟아졌었고, 제가 글 쓸 때 정말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셨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편집자분들 계시고 마케터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또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보셨어요. 대학이나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주는 그 조언이라는 게 같이 일반인끼리 주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일반인이 아니셨던 거죠. 전문 작가분들도 조언 많이 해주시고 제 책을 이제 기획해 주신 작가님이 출판사에 연결해 주셨던 거죠. 뭐 그 외에도 단편 영화 감독님이 저한테 시나리오 작업하자고, 그러니까 다양한 제안을 되게 많이 기회를 주실 만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오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기회를 가장한 수작도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연결의 시대가 무서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 이제 세팅 준비가 되시면 이제 다음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실질적인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키보드 아니면 연필, 종이.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보고 듣기만 하시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일단 준비해 놓는 것의 차이가 정말 커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은 해보게 되실 거예요. 이거 써보게 되고 내가 쓴 글을 올릴 공간도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혼자 쓰면은 재미없어요. 사실 요즘 글쓰기는 다 공개를 목적으로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NS든 뭐든 내가 나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정말 내가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실 생각 있으신 분은 그런 공간,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죠. 제가 글쓰기를 처음 했던 그 게시판은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 기본적으로 북마크 되어 있는 어떤 유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사이트 구석에 공포 게시판이라고 무서운 소설들만 올라오는 게시판이 있었던 거예요, 전문적으로. 근데 제가 그 무서운 소설을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재밌는 소설 많이 올라오네 하고 재밌게 봤었는데 이 게시판 특징이 누구나 글을 올리는, 창작 소설을 아무나 올리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뭐 이분들이 그런 것도 해요. 뭐 릴레이 소설 같은 놀이도 하세요. 제가 좋아했던 게 그 릴레이 소설 쓰기거든요. 뭐냐면 누군가 게시판에 소설의 시작만 딱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뒷내용을 댓글로 이어쓰다가 뒷사람에게 넘겨요. 또 다른 사람이 댓글로 이어쓰다가 뒷사람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한 편의 소설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뭉쳐서 릴레이로 쓰면서 노는 거예요. 창작하는. 그럼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으면 재밌어 보이니까
막 댓글로 그 릴레이 소설에 저도 참여해서 지구 멸망시키고 어차피 뒷사람이 책임지니까 깽판 치고 뒷사람한테 넘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 뭐대바라면서 출생의 비밀 남매 만들어서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지금 댓글이지만 어느 정도 소설을 쓰고 있다. 댓글이지만 조금만 발전시키면 혼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이 게시판 아무나 쓰니까 나도 써도 되겠네. 그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트레이닝이 된 게 저는 잘 쓸 생각은 없었지만 댓글은 많이 받고 싶었거든요. 댓글 관종이라서 댓글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트레이닝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면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글을 올릴 공간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내가 글을 보여줄 친구, 지인, 글 쓸 때 한 편의 소설을 내가 완성하면 굉장히 뿌듯해요. 뿌듯한데 이걸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은 안달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그걸 준비물로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다음 글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글에 발전할 수 있는,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든 아니면 보여줄 만한 사람이든 이것을 준비물로 준비해 주시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이게 준비됐을 때 이제 준비물 필요한 것이 콘티. 콘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글쓰기 팁 좀 주세요 이런 질문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많이 받는데 시간이 없을 때 딱 한 가지 팁만 전할 수 있다면 전 무조건 하나 추천할 때 100% 콘티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라는 팁을 무조건 하나로 드립니다. 콘티를 이제 짜시는 분이 완성하는 버릇, 완성하는 습관이 들어요. 뭐 웹툰이나 그런 것만 콘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글도 내가 느낌 가는 대로 써야지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쓰셔야지만 글을 완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냥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걸 넘어서 작가가 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사실은 완성하는 버릇이거든요. 그냥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의 글을 끝까지 완성 안 하고 난 이거 쓸 거 있다고 쓰다가도 멈추시고 어떻게 쓸지 몰라서, 아니면 그냥 애초에 머릿속으로 아 이거 쓰면 진짜 재밌을 건데, 이거 만약 영화로 나오면 대박인데, 오징어 게임 저리 가란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고 안 하시고, 이게 왜 생각에서 그치고 글 쓰다가 잠깐 느낌 가는 데 쓰다가 멈추냐면 콘티를 안 써서 그렇죠. 콘티가 왜 중요한가? 내가 쓸 것을 계획대로 하고 해놓으면은 이게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글 쓰시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는데 설계도가 있으면 진행은 안 막혀요. 설계도를 갖고 있으면 진행 자체는 안 막히고 그냥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연출할지 몰라서 뭐 이걸 어떻게 서술을 뭐로 해볼까 이런 것만 막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막혀도 되는 문제예요. 왜 되냐면 글 쓰다가 단어, 대사, 어떤 연출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콘티가 있죠. 콘티에서 내가 어디서 막혔는가, 그 막힌 부분에 그 써놓은 그 키워드를 가져와서 붙이고 난 이걸 썼다 치고 넘어가서 뒷내용을 계속 쓰면 되거든요. 뒷내용 계속 쓰다 또 막히면 콘티에서 어디서 막혔나 보고 가져와서 붙이고 썼다 치고 넘어가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결말까지 다 쓰게 돼요. 결말까지 다 쓰게 되는 순간 저는 이 소설 다 쓴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이 막혀서 끙끙 앓고 있는 나보다 이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 내가 훨씬 유능한 거죠. 결국 완성하는 버릇을 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느낌대로 쓴다가 아니라 나는 콘티를 먼저 쓸 것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장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콘티를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내 머릿속에서 나는 이제 영화 감독인 거예요.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이 되어서 영화 감독이 되어서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딱딱딱딱 한 줄로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자면은 1번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2번 이러이러한 주인공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풀어내는 건 본격적으로 글 쓸 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처해 있고 그 문제로 인해 지금 주인공은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섰다. 3번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던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할아버지와 만나게 된다. 할아버지를 돕는 주인공. 4번 할아버지가 이렇게 착한 청년이 있다니 하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되게 짤막짤막한 건데 이건 어떤 느낌으로 제가 콘티 작업을 하냐면은 약간 요즘 많이 하는 표현으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죠.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쓸 이야기를 팍팍팍 써내려가는 이 느낌인데 이걸 쓸 때는 모니터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왜냐면 오타가 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콘티는. 어차피 나중에 버릴 거니까. 오타 나도 무시하고 뭐 순서가 좀 바뀌어도 돼요. 쓰다가 앞부분에 이거 필요하겠네 싶으면 그냥 써요. 그리고 또 콘티를 쓰다 보면은 나에게 그게 와요. 포인트 대사. 이 대사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게 어울리겠다. 이 대사가 되게 임팩트가 있겠다 싶은 게 떠오르면 그 대사만 딱 그 다운표 쓰고 대사 쓰고 이거 넘어가서 또 하던 거 계속 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오타 신경 쓰지 말고 써지는 대로 막 쓰고 완성하면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콘티를 쓰는 방법인데 지금 있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콘티 작업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을 보고 밥 먹으면서도 콘티 작업하고 머릿속으로 일단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 정리된 글을 옮기는 거죠. 뭐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강연 일찍 도착했으면 준비 시간 중에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머릿속으로 콘티 작업을 하고 그걸 스마트폰 등에 정리한 다음에 이제 시간 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출퇴근길에 잠깐 콘티 작업하시고 완성해놓은 콘티로 집에 가서 한번 달려봐야지 이 생각으로 그 시간을 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제 3강에서는 소설 쓰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 마음가짐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본격적인 글쓰기 4강에서부터 작성하기 단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따라와 주세요.